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위원사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7월이 밝았습니다. 7월 1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네, 아침 아니고 오전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못 잔 잠을 충분히 잤어요. 지금 장마 가운데 있는 중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바람도 좀 불고요. 그래서 바람 소리 때문에 제가 요거 마이크를 좀 막느라고 이렇게 아마 방송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구름도 좋고, 근데 약간 미세먼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제가 지난주에 사실 청송이라는 곳을 잠시 다녀왔었는데 거기는 이렇지 않았어요. 아주 파랗거든요. 마치 미국이나 유럽 하늘처럼 파랬는데 여기는 보니까 조금 덜 파란 것 같습니다. 구름이 정확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는 미세먼지가 좀 많아지고 있다. 중국의 활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가 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목, 시장 흥분하는 걸 애플 3조 달러 돌파. 뭐 이런 뉴스가 나는데 오늘 장 한마디, 그야말로 골디락스 경제 지표가 나왔네. 미국 시장은 흥분장으로 들어가는 걸. 네, 이게 오늘 장 한마디입니다. 왜 흥분장으로 들어갔냐 이 얘기를 했냐면 드디어 투자 심리가 바뀌고 있어요. CNBC에서 400명의 최고 투자 책임자, 주식 전략가,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0% 이상의 참가자가 뉴욕 증시가 새로운 강세장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자, 올해 상반기 1분기까지만 해도 어땠나요? 부정 의견이 훨씬 많았고요. 현금 보유가 많았습니다. 자, 그게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미국은 서서히 흥분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흥분장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애플이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3조 달러를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22년 1월 흥분장, 과열, 광기, 광기장이었죠. 광기장 때 3조 달러를 소폭 돌파를 했었는데요. 이제 종가 기준으로도 돌파하면서 3조 510억 달러입니다. 이제 이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애플 프로에 대한 심리도 반영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첫 번째는 다른 안드로이드 폰의 매출이 줄고 있고 판매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아이폰의 판매는 가장 적게 줄고 있는, 지금 중국에서도 나왔었죠. 전년 대비 10%인가요? 1%인가? 1%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만큼 판매가 줄었고 다른 쪽은 두 자릿수 거의 판매가 줄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지금 경쟁에서 사실 안드로이드하고 전쟁에서 확고한 경쟁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애플 프로는 제가 설명을 흥분해서 많이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인식하게 될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자꾸 MR, AR, VR이라는 아니라니까. 모니터리스 컴퓨터라고. 답답해 죽겠네. 왜 이 얘기를. 이번에 우리 제가 친애하고 사랑하는 누구예요? 가젯서울도 애플 프로에 대한 얘기했는데 기술적인 얘기만 했어. 기가 막힌 기술적인 얘기만 하고 제가 얘기한 애플 프로가 펼칠 제3세대 컴퓨터 세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가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3세대 컴퓨터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당장 이루어질 현실이 아니고 꽤나 미래에 이루어질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1세대 비전 프로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걸 다 하기 어려울 거예요. 맛만 보는 세대가 될 거고, 아마도 적어도 3세대, 4세대쯤 가야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될 것이고, 한 5세대 넘어가면 현실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애플도 대략 한 애플 7 정도쯤 나왔을 때 애플이 구상했던 것들이 보다 현실화되지 않아요. 물론 애플 아이폰은 좀 빠르긴 빨랐어. 처음부터 센세이션이긴 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센세이션이긴 했네요. 애플 아이폰 3, 4 나올 때부터 5 때부터 완벽하게 그랬으니까 좀 빨랐고요. 그러나 이건 없었던 컴퓨터라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이폰이 그렇게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한 것은 그 전에 아이팟이라는 게 이미 사전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근데 이번은 처음이니까 좀 분위기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햇빛이 선글라스 끼고 나왔지만 이 햇빛이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자, 빨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 52주 신고가가 꽤나 많이 나왔는데요. 67개 종목이 S&P 500 종목에서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39%는 산업 관련주, 18%는 금융, 15%는 기술주, 헬스케어는 13, 임의소비재는 7%, 자재 관련주는 6% 등이라고 연합인포메스에서 저에게 사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GPU가 완전한 골디락스가 나왔어요. 개인 소비 지출이 큰 폭 하락했고요. 근원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도 1년 인플레이션은 뚝 떨어졌고요. 5년 인플레이션도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숨겨진 폭탄이 있다라는 거 오늘 그 얘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좀 더 자세히 드리겠고요. 오늘은 빠르게 브리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 뭐 다른 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유월치가 48.8에서 49로 조금 올랐어요. 비제조업은 54.5에서 53으로 좀 떨어졌어요. 즉 54.5에서 53.2로, 그러니까 서비스는 조금 떨어졌고 제조업은 조금 회복되는 분을 보여주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중요합니다. 제조업이 좀 올랐고요. 복합 구매자 관리자 지수는 52.9에서 50.3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저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부양책을 써야 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유럽 쪽 소비자 물가지수 6월치가 나왔는데 6.1%에서 5.5%로 소비자 물가지수 좀 떨어졌고, 그러나 전월 대비로는 0.0에서 0.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금리 인상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로는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은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못 올릴 것 같으니 환율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유로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원화도 강세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저는 했었는데 복병이 숨었죠. 네, 엔화가 너무 약세가 되다 보니까 원래는 강세가 가야 되는데 엔화 약세 추종하느라고 달러 대비 강세를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PCE 4.3에서 3.8로 뚝 떨어졌습니다. 4.3에서 3.8. 자, 3.8의 인플레이션 지표 높은가요? 괜찮지, 뭐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전월 대비로는 0.4에서 0.1. 오, 예,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소비자들은 작년도에 이미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작년도에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니까 하고 물가는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소비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러면 이제 마무리됐다라는 생각을 서서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골디락스가 온 겁니다. 경기가 침체하지 않은데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골디락스의 상황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원은 조금 다른데요. 근원은 전년비 4.6입니다. 전월에는 이게 4.7이었어요. 별로 안 떨어졌죠. 전월 대비 근원은 0.4에서 0.3으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근원은. 자, 여기에 뭔가 빌런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이미 지표 얘기했으니까 지표 조금 더 얘기할게요. 개인 지출은 0.6% 증가해서 0.1% 증가로 미국 소비자들이 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경기가 나빠진다는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득도 빠졌느냐? 개인 소비는 0.4% 전월 대비 올랐어요. 지난달엔 0.3%밖에 안 올랐거나 3% 올랐어. 그러니까 소득은 좋아. 여전히 구인난이구나,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개인 소득을 보면서 개인 소득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이걸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미국 경기가 좋다는 쪽에 방점이 더 찍힌다고 봅니다. 개인 소득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요. 자,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 40.4에서 41.5로 조금 올라갔고요. 자, 요 다음부터 요거 중요합니다.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 59.1에서 64.4. 좋다니까 지금 미국 소비자들 심리가. 이코노미스트들 진짜 개엿 빅년 먹었습니다. 이번에 이코노미스트들 다 진짜 옷 벗어야 되는 상황이야. 하나도 안 맞아.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시카고 새로운 시카고 여는 총재의 이 투표권이 얻어졌죠. 이분 오스탄 굴스비의 발언이 있습니다. 팬데믹이 정상적인 룰이 작동하지 않는 이상한 비즈니스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팬데믹이 이상한 비즈니스 사이클을 유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데 희망적이다. 뭘 해낼 수 있다? 네, 연착륙,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기를 안 죽이는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패턴대로였으면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이 맞았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침체가 와야 돼. 근데 안 오잖아.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 2020년 코로나 이후 M2 증가율을 보세요. 100년 역사에 눈에 띄는 가장 강력한 M2 증가였어요. 그러니까 개인들 주머니에 아직 돈이 남아있겠네. 그러니까 소비가 그대로 되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만 보고 해석을 하니까 이코노미스트가 틀리는 거야. 지표만 보고. 우리 같은 현장 투자자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거 뭐가 숨어있지? 우리가 모르는 게 뭐지? 항상 우리가 모르는 게 뭐지? 이런 게 있어요. 자기에 대한 확실히 없어. 우리는 맨날 틀리니까. 근데 보니 보아하니 뭔가가 몇 가지가 숨어 있어서 이게 우리가 기존에 보던 대로 결론이 안 나는 거야. 1 더하기 1은 2다라고만 생각하는 이 숫자 중심으로 계산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1 더하기 1이 나왔으니까 2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들 전망이 안 맞고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그야말로 골디락스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한국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시장은 그렇죠. 한국 시장은 지금 침체에 다시 빠졌어. 심리로는 웃깁니다. 아주 웃겨요 지금. 자, 그리고 다시 하나 미시건 대학에서 나오는 지표 중에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있죠. 인플레이션 기대치 1년치가 3.3으로 떨어졌습니다. 4.2에서 와, 확연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떨어졌는데 그러나 여기 또 하나 빌런이 숨어 있습니다. 5년 기대 자, 1년이 3.3이야. 그럼 5년은 얼마여야 해? 한 2%대? 뭐 그렇게 얼마? 근데 3.0 나왔어요. 3.1에서 3.0. 자, 여기에 또 하나의 빌런이 숨어 있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가 안 떨어져요.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연준의 활동 보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월요일에 이거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까먹어서 또 말씀 못 드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연준의 타겟팅한 인플레이션 2%가 이제 조정해도 세상에서 아무런 욕을 안 먹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갈수록 연준은 상당히 여유가 있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페드워치에서 다음 달 7월 이번 달이네 벌써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80%를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장 1년물 그 채권 금리도 금리 한번 올리는 걸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시장 다 금리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리 안 올릴 수 있을까? 이게 빌런이네. 이게 지금 최고의 빌런이네.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라팔 버스틱이 얘기한 것처럼 금리 안 올려야 돼요. 이제 이대로 그냥 동결 쳐야 되거든. 근데 동결 치면 어떻게 되죠? 주식시장 환호합니다. 흥분하기 시작했잖아 이미. 그러니까 미국 시장 완전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산 가격이 상승하잖아. 그러면 소비 심리는 또 어떻게 돼? 나 부자 됐어. 차나 바꿔 볼까? 집 짓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진짜 인플레이션 또 오지. 우와, 골디락스가 연출시켜주는 골 때리는 상황이 또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네, 바람이 부네요. 또 네, 바람이 계속 부니까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주말은 즐겁게 보내셔도 되는 모든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골디락스라니까요. 네, 자, 채권 시장은 그래서 헷갈리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경기가 안정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모두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마지막 종가 부분에서 살펴보면 초단기물은 금리 상승, 즉 초단기물은 가격 상승, 즉 금리 하락. 3개월물은 금리 하락, 30년물도 금리 하락, 즉 가격의 상승이 나타났어요. 30년물과 3개월물은 10년은 보합. 그러나 1년물, 2년물, 5년물은 금리가 모두 상승하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그래서 연준의 금리도 일정 수준에서 고착화된다는 이 상황들이 유지될 거라는 이 상황들. 야, 이게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될까? 앞으로 흥미진진합니다. 미국 시장은 흥분의 도가니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광기도 올까요? 지켜보시죠. 한국은 침체입니다. 답답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